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2주 정용진입니다. 안녕하세요. 9월 18일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 네. 되겠고요. 금리 인하 했네요. 네, 했습니다. 할 줄 알았지만 했어요. 근데 뭐 빅은 아니고 네. 그냥 0.25 예상대로 네. 했네요. 네. 50을 주장한 분이 한 분 있었다고. 아, 그런가요? 그 마이란. 아, 미란. 네. 아, 미란 씨가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이사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강력하게 50이다 했는데 안 됐고 네. 0.25 25bp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뭐 특별히 뭐 반영을 많이는 안 한 것 같죠? 장중에 혼조세는 좀 있었는데 네. 결국은 약간 그 장중 변동성은 좀 있었는데 결국은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과연 이 여파가 어떻게 될지 한번 분석하는 네.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 전에 뉴스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시죠. 네.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했군요. 네. 근데 앞으로 추가로 2번 더 할 것 같은 뉘앙스를 좀 줘서 네. 그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B컷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베비컷이라도 뭐 안 할 거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네. 딱 다들 예상했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연내에 2번 더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0.25하고 그다음에 0.25, 0.25 해서 연간 0.75 정도 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가이드를 줘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예상했던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도 그 다우존스는 0.57%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33% 하락했고 S&P 500은 0.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더라도 이게 뭐 그렇게까지 경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인하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오히려 좀 매파적으로 해석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기를 바랬다고 하는데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경기가 많이 나쁘지 않다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조금 올랐다가 조금 다시 올랐다 해서 혼조세 마감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세한 상황은 오늘 김윤성 대표님 네, 잠시 후에 나오시죠? 나오십니다. 예,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부터 보면 될까요? 예, 첫 번째 뉴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더 높게 매기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좀 장기전에 대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으니 수출 지원과 생산세액 공제 카드를 꺼내기로 네. 검토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지금 영국 방문 중이거든요. 네. 지금 뭐 영국에서도 황금마차 타는 거 막 그러고 있어요. 황금마차는 정프로님도 군대에 있을 때 좋아하셨죠? 황금마차요. 예, 예. 황금마차가 PX 돌아다니면서 그 부식들 날라주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저는 이제 공군이라 그런 건 없었고. 아, 근데 이제 뭔지는 압니다. 황금마차. 예. 지금 근데 확실히 영국이랑 미국이랑 요새 사이가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영국을 되게 좋아하고 이게 황금마차를 태워서 뭐 취하를 했고 거기는 또 관세도 네. 다 없애기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차 관세도 한 10% 정도만 하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이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면 미국 자동차 회사들 제조사들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미국 자동차 회사들 입장이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참 뭐 이분은 뭐 원래도 그렇지만 굉장히 뻔뻔해요.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네. 좀 답을 했습니다. 타협을 좀 하라고 돈을 그렇게 내라 그래놓고서 네.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자동차를 처음에 25% 부과를 했는데 뭐 사실 한국, 일본, 유럽 그들은 수년간 관세를 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15%를 내고 있고 어떤 건 더 많이 낼 수도 있다. 뭐 반도체를 더 낼 수도 있고 의약품을 더 낼 수도 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더 높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반도체에 꽤 높은 관세 매길 수 있다라고 이전에 막 얘기하면서 100%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의약품 관련해서도 150에서 250% 관세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뭐 이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뭐 유럽연합에서 9,500억 달러 내기로 했고 일본은 6,500억 달러 내고 있다. 내가 오기 전에 아무것도 내지 않았던 기업과 국가들이다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반도체에 관세를 그렇게 확 매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잘 상상이 안 가요. 반도체 고율 관세를 매기면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완전 경쟁 시장인데 네. 네. 반도체는 과점 시장이에요. 네. 거기다가 TSMC 거를 가지고 오면은 품목별로 보면 독점에 가까운 네.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관세를 매겼을 때 그 가격 전가에 대한 힘이 자동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반도체는 강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수입해서 뭘 만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쵸. 만들어진 예를 들면 서버가 됐든 노트북이 됐든 뭐 이렇게 그냥 만들어진 완제품 형태로 미국으로 대체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반도체 관세를 따로 매기진 않을 거 아니야. 아닌가? 그거를 매긴다는 건가요, 혹시? 매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버를 한 대 사오는데 거기 반도체 한 20개 들었으니까 그거에 각각 얼마씩 해서 반도체 관세 그거 때린 매기죠. 자동차에 들어간 철강도 매기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통으로 매길 땐 안 매기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들어갈 때도 다 매기거든요. 함량에 비례해서 함량 매기죠. 비례해서 매겨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이게 함량 비례해서 다 매겨가지고 이 품목별로 들어가는 거에도 매기게 될 겁니다. 그럼 자동차에도 반도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다 매긴다는 건가? 중복으로는 안 매깁니다. 아, 그럼 서버는? 서버도 중복으로 매기진 않겠죠. 서버 중복, 그러니까 서버가 예를 들어 $1,000고 반도체 그 안에 한 $300씩 들어가 있어. 그럼 $300에 100% 해갖고 600을 그러니까 $300에 100%에서 1,300을 받는 건가 아니면? 근데 뭐 반도체, 그러니까 품목별 관세니까 네. 여기서 근데 이게 원래 IT 기기들은 전반적으로 안 매겼었거든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통으로 안 매기니까 아무것도 안 매겼었는데 네. 이제 품목별 관세에서도 그게 나눠질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에서도 막 껍데기가 있다. 네. 그럼 껍데기는 뭐 관세 대상은 아니지만 거기에 뭐 철강으로 매길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뭐 전선이 있다. 네. 그럼 전선은 그러니까 반도체 관세하고는 별개가 되겠지만 뭐 저기가 그 구리 관세. 구리라든지 이런 데다 관세를 매기면 또 그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반도체 관세가 어떻게 매겨지는지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걸 통으로 다 뺐었어요. 뭐 PC도 빼고 모바일도 빼고 뭐 반도체도 빼고 그래가지고 무관세를 네. 하는 게 전 세계적인 일종의 컨센서스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반도체 관세를 따로 매기겠다고 하니까 심지어 미국은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반도체 회사는 제일 많아요. 네.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뭐 인텔 반도체 정도가 좀 헤비 네. 미국에 네.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조금 장기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장기전을 준비하는 걸 수도 있고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서 협상력을 좀 높이려고 그러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일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국익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 당장 진전은 없지만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 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뭐 김정환 같은 경우도 뭐 교착을 좀 넘어서 밀당의 단계다 네. 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현재의 그 상황들을 좀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러면은 우리 지금 당장 수출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데미지를 좀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좀 얘기를 했을 때 일단 수출 지원을 13조 6천억 원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조 6천억 원을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무역금융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는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무역금융이 어떤 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정프로님이 저한테 뭐 제가 잘 안 되는 이 마우스 있잖아요. 망가진 마우스 네. 이거를 정프로님이 사기로 하셨어요. 내가 그거를 사요. 예, 예.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100개를 사라. 100개를 산다. 그러면 제가 100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 그리고 100개를 만들어서 정프로님한테 팔아야 저한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돈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 예, 이거 만들 돈이 없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거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정프로님한테 팔아가지고 그 돈이 들어오면 갚는 거. 네. 그러면 거기에 또 금리 같은 게 또 들어가죠. 네. 네. 그랬을 때 이거를 지원을 해주면은 제가 어차피 딴 데서 돈 빌려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받으면 이게 일종의 보조금을 받은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네. 수출 기업에 한해서
그러니까 상품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수출 보증이 있고 네. 수출 보험이 있고 뭐 수출 관련한 여신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효과를 좀 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8월 초에 국내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 관련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전에도 이제 IRA에서 써먹었던 방식인데 생산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세액공제는 어떤 거냐면 이거 별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네. 이게 뭐 기업 편들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올까봐 그래서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이익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내서 이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요. 근데 생산세액공제는 뭐냐면 이익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산이나 판매량의 일정 단가를 깎아주거나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거. 만들면 주는 방식. 네. 그러니까 이익을 보면 내야 될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그냥 만들면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IRA에서 봤던 그 방식 그대로인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미국에서 만들면 그냥 공제를 받아요. 네. 만들면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중국도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생산보조금.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배터리 회사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익이 안 나요. 네. 이익이 안 나서 어차피 세금을 안 내요. 네. 그러면은 세액공제 효과가 전혀 없어요. 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게 있는데 여기서 이거 생산세액공제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생산세액공제가 도입이 되면은 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구현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을 넓히면 넓힐수록 만약에 관세로 인해서 가격을 안 올리면 네. 관세를 그 판매국에서 내게 되잖아요. 네네. 수출업자가 내게 되는 거잖아요. 가격 정가를 안 하면. 네. 그러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손해를 보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우리나라 정부가 메워줌으로써 여기서 좀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주게 되는 근데 효과가 좀 생산에 있어요. 예를 들어 보조금을 주면 과잉 생산 같은 건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과잉 생산을 엄청 하죠. 중국이 많이 했잖아. 네, 네.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교하게 짜야 되는 건데 네. 그 지금 정프로님 얘기가 맞아요. 그래갖고 생산보조금 같은 경우가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인센티브라는 얘기가 평가가 있었고 네. 그래서 그동안은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국가대행전에서 뭐 공급과잉이고 자시고 그렇죠. 뭘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범위를 점점 확대하는 건데 그 중에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정프로님 말씀대로 네.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오히려 보조금의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퍼주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잘 안 쓰던 카드예요. 네. 근데 이번에 뭐 워낙 이제 응급 상황이니까. 응급 상황이 되니까 이런 카드도 꺼냈는데 진짜 줄라 그러는 건지 아니면 협상 레버리지로 삼을라 그러는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이런 것들 기업들 대상으로도 뭐 우리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 좀 있긴 하겠으나 제일 큰 건 역시 그 3,500억 불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같은데 이건 무조건 아무리 제가 며칠간 머리를 굴려봐도 이건 나라 망한다. 이건 무조건 제2 IMF다. 네. 난 이 생각이 근데 정프로님 이게 저도 정프로님 말씀에 공감은 드는데 네. 이게 저도 계속 취재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 정프로님 혹시 외환보유고 4,100억 중에 3,500억 뚝 떼다가 갖다 준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뭐 크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있는 거를 이렇게 4,100억 중에 3,500억 갖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투자공사가 가지고 있는 2천억 달러도 있고 이게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럼 뭐 막말로 한국은행에서 찍어서 네. 달러로 바꿔서 갖다 줄 수도 있죠. 그럼 환율이 막 타격을 받겠죠. 그렇지. 네. 네. 근데 정부로님 자꾸 말씀하시는 얘기 듣다가 4,100억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있는 거에 3,500억을 떼다가 이렇게 갖다 주는 아니 이거 건다고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2천억.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네. 외환보유고에 있는 있는 4,100억만 것만 있는 있는 건 건 아니다. 아니니까. 근데 정부가 줘야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기업들한테 야 니네 뭐 100억 달러씩 각출해 뭐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네. 예를 들어서 뭐 국채를 찍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딱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채를 찍거나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KIC에도 우리나라 투자공사가 가지고 있는 네네네. 2천억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다 주거나 예. 아니면 국채를 찍거나 결과는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거든요. 두 가지 다 어떤 경우라도 그러니까 환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의 저 국가 신인도 이게 아니 그거는 맞는데 네. 그 방식이 네. 외환보유고로 쌓아놓은 거 딱 떼어가지고 툭 갖다 주는 그 방식은 아니라는 거지.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네, 다른 네,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하여튼 어떤 방식이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네, 맞아요. 네. 네, 그거는 맞아요. 네. 결과는 난 망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안 좋은 거는 맞죠. 그럼 환율이 엄청나게 뛰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저 그 신용 등급이 훅 떨어지거나. 예. 그러니까 뭐 결과는 난 마찬가지 같은데. 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근데 예. 그냥 외환보유고를 그냥 툭 털어서 갖다 주는 거는 아니에요. 아닐 것 그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근데 가볼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통화수합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아니, 통화수합 나와도 난 이거 소용없다고 봅니다. 해주지도 않을 것 같지만 해줘도 크게 도움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이거 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거는 두말할 나위 없는 그렇죠. 네. 거죠. 네. 예. 근데 거기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그 정도를 방법들은 이제 좀 네. 여러 방법이 쓸 수 있는 방법이 고려해봐야 있다. 돼요. 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네. 엔비디아가 새로 칩을 만들었어요. RTX 6000D라 그래가지고 중국에다 팔 수 있는 칩을 만들었는데 이 칩이 지금 중국에서 저는 거의 안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칩이 사실 그 RTX 5090보다 성능이 좀 떨어지는데 이게 600D의 가격은 좀 더 비싸다. 그래갖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블랙웰을 기반으로 만든 칩이에요. 네. 그래서 블랙웰 기반이면 좋은 칩 아니야? 최신 좋은 칩 거죠. 아니야?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그 HBM이 아니라 그래픽 DDR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딱 속도가 그 애매해요? 미국이 잡아놓은 기준이 네. 1.7 TB 이거 그냥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1.7인데 그러니까 1,400인데 이거를 메모리 대역폭을 1,398로 맞췄어요. 딱 아래로. 네, 딱 아래로.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을 좀 한번 그래갖고 한번 이거 한번 팔아보려고. 네. 근데 어쨌든 미국의 수출 규제는 지켜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건데 중국 업체들이 그걸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뭐야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젠슨왕도 뭐 어떻게 네. 되냐 그랬더니 일단 분석들은 많이 나와요. 분석 나오는 부분들이 잠시만요. 컴퓨터가 지금 갑자기 먹어버렸어요? 예. 여튼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이 그래픽 카드를 좀 팔려고 했더니 중국이 오히려 안 산다는 거죠. 그 급하다고 없었다고 막 난리 났던 그 중국에서 예. 네. 그럼 이제 중국 내에서 뭐 다른 걸 만들어서 대체품을 쓰거나 아니면 뭐 밀수를 어떻게 이제 딴 데서 해갖고 쓱 들여오거나 이런 방법 말고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밀수 얘기들은 좀 있어서 네. 야 그것 때문에 좀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얘기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 중국 정부 차원에서 그걸 막았다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요 RTX 6000D 요 모델에 대해서 예. 그래가지고 지금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H20 네. 이게 좀 더 칩이 좋거든요. 음흠. 그래서 H20 칩을 기다리고 있다. 들어올 때까지. 네, 근데 아직 그게 엔비디아가 수출세 한 15% 내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네. 그게 아직 완료가 안 됐다.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다라는 네. 얘기들도 좀 같이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는 이게 성능을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려야 되는지 좀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중국의 지금 알리바바에서 네. 그 통신회사에다가 그 AI 반도체를 납품했다라는 얘기가 좀 돌면서 네. 알리바바 주가가 지금 엄청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알리바바 주가 최근 차트는 1년 차트인데 연중 차트인데 올해 들어서 150% 올랐어요. 올해만 네. 두 배 반이 됐어요. 그렇죠. 와. 씨. 근데 여기가 이제 차이나 유니콤의 AI 가속기를 납품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중국 무슨 ETF인가 뭐 하나 옛날에 샀다가 네. 마이너스였잖아요, 늘. 그렇죠. 와, 얼마 전인가 어젠가 하여튼 보니까 와, 플러스로 한참 전환했더라고. 안 보는 게 답이죠. 그러니까 이게 묻어놓는 게 가끔씩은 이렇게 좀 썰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뉴스들 보다 보면은 정말 알리바바가 내놓고 있는 AI 칩이 그 뭐 엔비디아를 능가하는 건 아니지만 좀 대체하고 있는 건가? 꽤 따라온 거 아닌가? 아, 근데 대체하고 있는 것까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중국 정부에서 그 RTX 막은 걸 가지고 예. 지금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쓰지 말라는 얘기다라고 압박을 받고 있어요. 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미국 건 쓰지 마. 미국 거 쓰지 말고 자립해. 그래가지고 캠브리콘이라는 회사도 주가가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회사도 성능이 그렇게까지 검증되진 않은 회사인데 매출이 그 전에 뭐 한 150억 하던 회사가 지금 막 5천억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거 보면서 진짜 그 정도가 그래도 실력이 되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전문가들은 그거 아닌 것 같다고. 못 사게 하니까 일단은 사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3분밖에 안 남아서 그 조선 얘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뉴스요. 네. 하나오션이 한 2조 원 규모의 친환경 컨테이너선 수주를 했다는데 그 대만의 해운사 양밍에서 컨테이너선 7척을 수주를 했대요. 네. 근데 7척 수주를 하면서 이것도 저는 되게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은 2029년 상반기입니다. 29년? 인도 기간. 네네. 네. 인도하는 일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일단은 2029년까지의 일감은 확보가 받고 돼 있다. 이거 하나가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이중연료까지는 네. 뭐 거의 기본빵으로 요새 들어가거든요. 듀얼퓨어. LNG하고 디젤 같이 네. 쓰는 거 요건 들어가는데 여기에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으로 변경할 수 있는 암모니아 레디 사양으로 설계가 된대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변할 때 암모니아로 이제 연료를 바꿔도 동작이 가능한 거라는데 네. 이게 이전에 뭐 얼마나 팔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들을 친환경 연료 전환의 기술 대응력을 한번 입증해 보겠다라는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암모니아 그 선은 냄새가 많이 나나? 나죠. 독성이 있으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 잘 막아야 돼요. 그게 그 경쟁력 중에 하나예요. 암모니아의 독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급여 한번 왜 이렇게 자꾸 입꼬리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요? 장난치려고 그랬는데. 장난치려고. 아니 왜 이게 막 이렇게 옆구리 이렇게 막 또 그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예, 일단은 하나오션은 올해 들어서 30척을 수주를 했고요. HD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은 90척. 그래갖고 올해 수주 목표 한 67% 정도 달성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한 50% 정도 달성을 했고요. 이게 사이클이 굉장히 신기했던 게 그 처음에 LNG 운반선 사이클이 조금 있다가 네. 컨테이너선 운반 사이클로 좀 변했어요. 그 되게 신기하네. 컨테이너선 지금 이미 주문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주문이 왕창 있다가 네. 얘가 살짝 죽어가지고 네. 야 컨테이너에 이제 오버캐파가 될 거다 그러고 있었더니 LNG 운반선이 쭉 들어와줘서 그걸 네. 채웠어요. LNG 운반선이 조금 덜 나온다 싶었는데 요새 컨테이너선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컨테이너는 좀 돈 덜 남는 거 아니에요? 뭐 비슷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근데 그 금액 자체가 좀 LNG 운반선이 좀 더 크긴 네. 하죠. 그렇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점유율이 작년 기준으로 15%였는데 최근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보면 21%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점유율은 70%에서 57% 좀 줄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이제 선별 수주라 그래가지고 네. 뭐 돈이 되는 거 중심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분위기가 괜찮네? 네. 라는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 선주들, 그러니까 선주들도 좀 멀리 봐야 되잖아요. 20-30년 봐야 되는데 계속 이런 미국과 중국이 분리되는 상황에서 중국에다가 주문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 쪽에 주문하는 게 훨씬 좀 안심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뱃사람들이 네.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런 거에서 아이고 저 배 나올 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약간 좀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나마 그 지금 앞으로 나와야 되는 LNG선이 조금 있긴 있는데 네. 그게
그 미국의 LNG 생산 기업 벤처글로벌이 하반기에 12척 LNG 선발주 예정돼 있거든요. 근데 딴 데는 몰라도 카타르는 중국에 카타르 건도 있고 미국 건도 있는데 네. 카타르는 중국에다 좀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미국 LNG 기업이면 그렇죠. 미국 LNG는 우리로 가야죠. 뭐 마스가로 줘야죠. 마스카로 가야죠. 그러니까 LNG 선 그 이제 좀 고부가고 네. 그다음에 컨테이너 괜찮고 벌크 같은 거 어쨌든 뭐 중국이 많이 가져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예전에 또 뭐 있었죠? 그 왜 한우 운반선인가? 그건 또 있지 않았어요? 네. 한우 운반선도 있었고, 근데 이제 노트북도 배로 운반하면 훨씬 쌀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인지 몰라도 해운대 한우 불고기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또 잡아왔습니다. 네. 제가 최근 며칠 이제 고기도 이렇게 저렇게 먹어봤는데 역시 고기는 또 불고기 좀 먹어줘야 네. 맛이 밥이랑 같이 먹기 너무 좋잖아요. 네, 자 이렇게 달짝지근하면서 좀 달달한 느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유, 와. 네, 요거는 참 우리 제작진들이 오늘 좀 노력 많이 하셨어요. 네, 보니까 네. 한번 좀 보여주면서 자, 드셔볼까요? 그 고기에다가 고기에다가 우리 제작진들의 노고를 취하며 이제 그 이걸 주먹밥 미니 주먹밥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피디님이 만드신 거 맞죠? 네. 맛있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사실 여기가 되게 열악해. 네. 조리 도구가 에어프라이어밖에 없어요. 맞아요. 모든 요리를 다 에어프라이어로 해야 돼.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약간 그 뭐랄 수분감이 좀 많이 날아간 듯한 느낌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그냥 먹을만 하면 집에서 해 드실 때 훨씬 맛있는 겁니다. 네. 와, 근데 요거는 괜찮네. 이거 괜찮네요. 네, 에어프라이어에 해도 이 정도면 맛있습니다. 이거 밥하고 같이 한번 먹어보면은 아까 일단 약간 불맛 납니다. 불향 좋아하십니까? 저는 불향 되게 좋아해요. 무조건이요. 무조건이에요. 고기엔 불향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약간 불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모르겠어요. 진짜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겠으나 불향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네. 요거 저 집에서 저 토치 한 5,000원이면 사거든요. 네. LPG 토치. 그거에 끝에 마지막에 먹기 전에 한번 살짝 그슬러 주면 네, 훨씬 더 맛있습니다. 바로 불향 납니까? 근데? 근데 이거 약간 저 느낌이다. 뭐죠? 그 바싹 불고기 느낌. 그러네요. 언양 바싹 불고기. 언양 불고기 느낌. 그걸 아마 근데 저 에어프라이어에서 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겠다. 네, 물기가 날아가서. 네, 근데 여튼 맛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짠 거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짜네 별로. 그러네요. 네, 왜냐면 또 이런 것만 이렇게 보통 팩으로 돼 있는 거 사면 막 짜고 막 너무 달고 이런 게 많아갖고 약간 좀 밀키트 제가 좀 불신이 좀 있는데 이 친구는 간도 이렇게 많이 안 세고 집에서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여기다가 이제 약간 국물 있으면 이제 그 당면 같은 거 네, 이렇게 해갖고 드시면 또 맛있게 한 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게 400g 2팩 800g에 38,000원 그리고 3팩으로 가면 49,000원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자꾸 갸우뚱하는 게 그 해운대 암소갈비집이라는 게 제가 유명한 집 아닌가요? 되게 유명한 집이에요. 엄청 비싸고 유명한 집이죠. 네, 네. 거기 맞죠? 제가 안 그래도 해운대 암소갈비집이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그 집 맞나 해갖고. 네. 근데 그 집에서 사 먹으면은 굉장히 비싸다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거를 해운대 암소갈비집에 이 고기를 800g이 38,000원이다. 네. 거기서 뭐 1인분에 한 6만 원 막 이런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불고기가 6만 원은 아닐 건데 네, 그래요?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네. 여튼 툭불 한우 불고기를 사용하는 해운대 한우 불고기죠. 네. 네. 요거 800g 저희가 준비했고요. 또 삼성 노트북은 11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메탈릭 그레이 쥐색이죠, 쥐색. 예전으로 하면. 비둘기색은 이거보다 좀 더 밝고요. 예전에 그 엄마 스타킹 사다 주는데 스타킹. 비둘기색, 쥐색 아니면 비둘기색 뭐 이렇게 사다 드렸는데 여기 이제 쥐색이고 네. 하드가 500
32기가에 이제 SSD 500 해갖고 아. 1테라인데 이렇게 듀얼로 쓰면 좋은 게 SSD는 빠르고 하드는 안정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영상 저장 같은 건 하드에다 해놓으시고 지금 뭐 많이 쓰는 것 같은 건 SSD로 이렇게 하시면 운영체제 이런 거는 SSD로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네, 저장 장치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게 이제 좀 장점이고. 요즘에 그 누가 하드 써라고 하겠지만 제가 어제 이제 하드 관련된 콘텐츠를 압권에서 했거든요. 하드 가격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왠지 이제 하드 쓰면은 좀 있는 사람 같아 보여요. 맞습니다. 램 32기가 굉장히 빠르고요. 램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결국 속도는. 네. 그리고 15.6인치 대화면, 윈도우는 11 업그레이드할 필요 없이 탑재가 다 돼 있습니다. 무상 보증 15개월. 그리고 요거는 할 때마다 막 특별히 반응이 그러니까 좋았나 난 몰랐는데 네. 할 때마다 계속 완판이래. 그러니까 삼성 노트북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실용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것 같고 A급 리퍼 제품이고요. 하여튼 램이 굉장히 전 장점이다. 네. 램이 32기가면 굉장히 웬만한 작업 하시는 건 문제 없을 그런 램이다. 벌써 3번 완판됐으니까 이번이 4번째군요. 네. 되게 이거 소리 소문 없이 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음식이나 이런 거는 하고 나면은 맛있었네, 맛없었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해주시는데 노트북 사시는 분들은 그냥 소리 없이 완판하시더라고요. 노트북 샀을 때 만약에 소리가 있으면 그거는 좀 사고지. 불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은 사고 나서 아무 반응 없다. 그럼 만족스러운 겁니다. 네. 요거는 아주 띵한 가볍게 나온 고 시리즈는 또 아닙니다. 네, 요 정도 두께라고 보시면 돼요. 적당한 무게감이 있는 그런 삼성 노트북이고요. 요즘은 그냥 데스크탑 자체를 안 사시더라, 그죠? 네. 사무실에서도 다 노트북 쓰시고, 우리 권 팀장님도 노트북 쓰시니까 참 가격 말씀 안 드렸네. 59만 8천 원입니다. 59만 8천 원. 100대 한정 수량이니까 요거는 필요하시면 사무실에서 한번 노트북 싹 바꿀 때 이렇게 한번 바꾸셔도 되겠네요. 좋네요, 그죠? 좋네요. 한 5명 바꿔줄 때 이런 걸로 바꿔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해운대 한우 불고기 그리고 삼성 노트북 11세대 램 32기가짜리 빵빵하게 가져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필요하신 분들 링크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불고기는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요. 네, 불고기. 마지막에 여러분 집에 혹시 토치 있으시면 살짝 하시면 이건 팁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자, 우리 권 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